분필이 여기 있어요? 안녕 분필? 분필하고 칠판 사이에 이 그으면 그어지죠? 완전 신기하죠? 아니요. 안 신기해요? 네. 너무 당연해요? 네. 근데 왜 그어지냐면 마찰력 때문에. 만약에 이 분필하고 칠판 사이에 마찰이 없으면 지나가요. 미끌미끌 쑥쑥쑥쑥 아무것도 안 그려집니다. 그죠? 마찰력 때문에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거야. 그지? 두 번째. 선생님이 이렇게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마찰력 때문이에요. 마찰력 때문입니다. 마찰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지 않아? 평소 그냥 같은 자리에서 문어가 같은 자리에서 계속 못 가. 미끄러워서 못 가. 마찰력을 우리는 되기만 이용하고 있는 거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마찰력의 정의가 뭐냐? 마찰력이 도대체 뭐냐? 얘가 일로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막는 겁니다. 즉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자, 마찰력은 체크해봐. 마찰력이란 물체의 접촉면에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라고 되어 있죠.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체가 있어요. 얘는 마찰이 일어나는 면입니다. 마찰. 일반적으로 그냥 이런 바닥 같은 게 마찰면이 되겠죠? 얘는 물체예요. 자, 첫 번째 마찰력이라는 녀석은 마찰력은 접촉하지 않으면 안 생겨. 그지? 마찰력 있어요, 없어요? 접촉하지 않으면 안 생깁니다. 꼭 접촉해야 돼요. 체크할 것도 접촉면 체크. 접촉면이 있어요. 접촉면.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어야 마찰력이 생긴다라는 것도 마찰력의 특징입니다. 접촉을 꼭 해야 돼요. 오늘 배우는 부력, 마찰력 둘 다 접촉해야 됩니다. 부력도 접촉해야 돼요. 부력도 만약에 우리가 배를 물 위에 띄울 거야. 배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 뜨나요? 물속에 넣어야죠. 물속에 넣어야 부력을 받아서 뜨는 거잖아. 그러니까 접촉을 시켜야지만 작용한다는 거. 자,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마찰력이든 부력이든 둘 다 공통적인 성질이 뭐냐면 공통의 성질이 뭐냐면 바로 접촉해야 돼요. 접촉을 해야지만 작용하는 힘입니다. 접촉을 해야지만 작용하는 힘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공통점입니다. 접촉해야 됩니다. 자, 내가 이 물체를 오른쪽 방향으로 밀 겁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밀 거야. 100N이라는 힘으로 한번 밀어볼게요. 100N. 으이씨! 밀 겁니다. 그럼 마찰면이 얘를 가만 놔둘까? 마찰면이 어떤 마찰력으로 방해할 거 아니야? 방해하는 방향은 어디야? 반대 방향이죠. 오케이. 그게 바로 마찰력의 방향입니다. 내가 움직이게 하려는 방향에 대해서 딱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마찰력이야. 마찰력의 방향은 반대, 이쪽 방향. 물체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라는 것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마찰력의 방향은 체크했습니다. 마찰력의 방향은 물체를 운동시키려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되어 있죠. 방향. 운동하거나 운동하려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가 다른 그림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제 두 번째 마찰력의 크기를 좀 볼게요. 정리하면 반대 방향이다. 반대 방향으로 정리를 했고요. 마찰력의 크기. 어떨수록 마찰력이 더 클까? 맞아. 물체가 무거우면, 물체가 엄청나게 무거우면 바닥을 엄청 세게 누를 거야. 바닥을 엄청 세게 꽉 누르면 아무래도 접촉면이 더 힘들겠죠? 꽉 누르니까 아무래도 물체를 밀 때 방해하려는 힘이 좀 더 세겠네요. 자, 첫 번째 맞습니다. 첫 번째, 물체의 무게. 물체의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당연히 마찰력은 커지게 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똑같은 물체의 무게입니다. 이거는 유리판이에요. 유리판. 얘는 뭐랄까? 유리판의 반대. 사포 많이 하네요. 사포 많이 하죠? 네. 사포. 학교에서 이미 배웠죠? 수세미. 네. 수세미? 그렇죠. 사포 문제가 사포? 나무 너무 많이 나와요. 나무 가는 거 되게 거칠거칠한 거 있죠. 엄청 거칠거칠한 거. 그래서 거칠거칠하니까 거칠거칠을 표현하는 거 지금. 엄청 거칠거칠한 게 사포입니다. 거칠거칠한 거. 시끄러워가지고. 여기다가 똑같은 무게의 물체를 올려놓을 거예요. 똑같은 무게. 자, 똑같은 무게의 물체를 올려놓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물체를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시킨다고 했을 때 누가 더 방해를 심하게 하겠어? 사포가 더 방해를 심하게 할 거 아닙니까? 맞아. 근데 얘가 이렇게 F라는 마찰력이 있다면은 오이샤! 해서 F 마찰력이 엄청 크겠죠? 그지? 엄청 크겠죠? 근데 마찰력이 내가 미는 힘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마찰력이 내가 미는 힘보다 클 수 있을까? 그럼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내가 일로 밀고 있는데 마찰력이 더 크면 반대 방향이에요. 뒤로 갑니다. 이 말이 돼?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요 크기가 마찰력의 크기가 내가 미는 힘의 크기보다 클 수는 없어요, 사실. 근데 그럴 수 이유가 있지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내리는데 우리가 무거우면 좀 가지네. 그건 아마 내가- 물체가 좀 이상하게 생겨. 무게 중심이 내 쪽으로 있어. 이렇게 거꾸로 올려는 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좀 다른 이게 뇌만 물체는 아니에요. 이상한 물체. 자, 이건 뭐라고 표현하냐? 거칠면의 마찰면의 거칠기죠. 마찰면의 거칠기. 거칠기가 더 거칠면 거칠수록 마찰력은 커지게 됩니다. 물체 무게 무거울수록이죠. 거칠기도 더 거칠수록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책에서도 기름물 아크릴판 사포를 갖다 놓고 가장 마찰력이 큰 건 사포다라고 말하고 있고 가장 마찰력이 작은 건 아마 비눗물이었겠네요. 그죠? 그걸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실험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책에는 안 나왔나? 봐봐, 이런 거야. 이 두 가지만 마찰력에 영향을 끼쳐요. 자, 그래서 비교로 이건 아니다라는 거야. 마찰면의 넓이. 크기도 괜찮아. 마찰면의 넓이. 무슨 말이냐면 실험을 했을 때 똑같은 두 개의 판을 준비한 다음에 자, 이렇게 생긴 나무도막이 있습니다. 나무도막. 이 나무도막을 이거 10N짜리 나무도막이야. 이 나무도막을 이렇게 세로로 세워놓고 끌었을 때 생기는 마찰력과 이렇게 눕혀놓고 끌었을 때 생기는 마찰력은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야. 이거는 상관이 없다는 거야. 이 마찰면의 넓이는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다. 중요한 건 그래, 무게가 똑같이 10N으로 같고 마찰면의 거칠기도 똑같잖아. 그럼 마찰력은 무조건 같은 거지. 마찰면이 넓든 좁든 상관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넘석석. 그래서 왠지 얘가 더 마찰력이 클 것 같잖아. 왠지 얘가 더 마찰력이 클 것 같잖아. 왠지 그 느낌은 들죠. 접촉면이 넓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봐봐, 얘는 좁은 면적에 좁은 면적에 이따만큼의 물질이 여기다 압력을 가하고 있는 작은 면적이지만 물질이 많이 쌓여 있어. 단위 면적당 무게가 세다는 겁니다. 얘는 어때요? 이 위에 쌓여있는 물질이 많이 없지? 물질의 무게가 좀 퍼져 있는 느낌이에요. 퍼져 있으니까 좀 약한데, 근데 면적이 넓으니까 마찰력이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둘은 그래서 여기에 가해질 마찰력과 여기에 가해질 마찰력을 다 더하면 결국 같아진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왠지 마찰면이 넓지 않으니까 마찰력이 적을 것 같지만 그 위에 쌓여있는 물질을 바라본다면 단위 면적당 무게가 세니까 요 녀석의 어떤 원리에 적용이 되어서 마찰면은 넓이는 넓지 않지만 무게가 좀 그
면적에 닿는 무게가 많으니까 결국은 마찰력은 같아지게 되겠네라는 정도 이해해주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이제 이용 작업이 마찰력을 크게 해서 이용하는 경우와 작게 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찰력이 커야 좋은 경우와 작아야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 일단 큰 것부터 할까? 마찰력이 커야 좋은 경우. 우리가 걷고 있는 거. 우리가 걷고 있는 거. 그쵸. 걷는데 되게 엄청 미끄러워. 엄청 미끄러워. 그래서 우리 운동화 밑에 보면 되게 우둘두툴하죠. 스파이크도 그렇고. 우둘두툴한 이유가 그러면 거칠면의 거칠기가 거칠어지니까 마찰력이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리 구두를 신고 있어요. 유리. 깨지지 않는다면 밑에가 팡 맨들맨들할 거 아니야? 잘 걸어질까? 힘들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미국에 신는 사람 있어요? 신데렐라. 신데렐라구나. 신씨야. 신시데렐라. 몰라요. 몰라? 네, 시사는 몰라요. 백시, 설공주 알아? 아니, 그 사람 그 사람 몰라? 아니, 그래, 딴 나라 사람이라면 안 돼. 나라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야. 신씨야. 나는 백시고. 신기하다. 아닌데. 아니라고? 네. 아메리칸 아니라. 신씨랑 백신인 줄 알았어. 아니. 그 사람들은 신을 수 있죠. 외국 사람이니까 별거 다 할 수 있어. 인어는 좀 인치예요. 야, 인어는, 그 인어가 인어잖아, 인어. 라푼젤 라시고. 그럼, 그럴 것 같아. 에디를 안 돼. 이런 지금 에디니까 애쉬 아니고 애쉬. 아, 애쉬? 네, 애쉬가 있나? 이쪽에 바람이 안 오는 거죠? 바람이 올려지는 거. 성교대. 어서 좀 끝났지. 무슨 농담이었고요. 아니, 바닥에다가 기름을 잔뜩 뿌리고 걸어봐. 어떨까? 엄청 미끄럽겠죠? 기름 뿌리면 어떻게 돼요? 마찰면에 거치기가 좀 적어지는 거지? 냄새 나요? 그게 비싸. 비싸. 요즘 기름 비싸다. 우크라이나. 요즘 기름 비싸. 우크라이나 문제가 아니라 인도가 문제인데, 인도가 기름 수출을 제한했잖아. 인도 왜 제한했어? 인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기름 수출을 인도가 기름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래, 인도가. 근데 인도가 이번에 기름 수출을 제한했어. 네, 맞아. 왜죠? 모르겠어. 까먹었어. 기름을 만약 기름을 쫙 부어놓는다면은 걷기가 힘들겠죠? 미끄러워서. 휘발유 같은. 제가 기름 가득 채웠는데. 경유인데 2,000, 휘발유보다 더 비쌌어요. 네, 축하합니다. 경유가 뭐죠? 휘발유는 이제 휘발유는 가솔린 기관, 엔진에 사용하는 거고, 디젤 기관이라는 기관이 디젤 기관은 경유를 써요. 디젤. 비행기도 디젤 기관이죠. 경유를 사용합니다. 어떤 기관의 종류, 기관이라는 건 이제 엔진의 종류에 따라서 쓰는 기름이 달라요. 뭔 얘기야 갑자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찰면의 거치기와 물체의 무게가 영향을 끼치는데 접촉면의 넓이는 상관이 있다 없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마찰력을 크게 이용하는 경우 여러분들 펜 끝에 여기 고무 여기 오돌두랑 뭐라 여기 미끄러지지 말라고 여기는 없다. 이건 없어요. 얘는 없죠. 얘는 전혀 우리 마찰력을 보유하지 않는 그러나 핸드메이드네요. 앞에 이게 마찰면을 거치기 위해서 잘 미끄러지지 않게 손하고 미끄러지지 않게 미끄러지겠죠. 연필에 너무 제일 미끄러지고. 연필은 그래도 좀 미끄러지는 편이죠. 자, 앞에서 한번 끼는 거지. 껴서 하는 거 있죠. 끼는 게 이게 미끄러지지 말아. 근데 그 정도는 자, 그 정도 되고 이제 마찰력도 커지긴 하는 거죠. 고무 재질이라서 좀 마찰력이 커집니다. 잘 미끄러지지 않게. 그런 것들. 자, 그리고 우리 자동차의 체인을 넣는 거 알아요? 자동차 체인 갖는 거. 본 적 없죠?
뭐라고? 감는 능력. 감는 뭐라고? 감는 능력. 감는 걸요? 감는 능력. 감는군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보는 감는군요. 사람말 나누는 아, 미안해요. 내가 지금 귀가 어두워서. 잠깐 감는군요를 한번 보여줄게요. 어디 보자. 자동차. 체인. 자동차 체인이 있어요? 체인 있어. 자전거. 와, 좋다. 옆구리. 터졌다. 와. 와, 갑자기 패드야, 패드. 그래서 안 가져가는데. 그럼 소리가 둘이 광고를 들어요? 무슨 광고지? 아, 여기다 껴놨구나. 이게 체인. 소리 나볼까? 나와라. 선생님, 뒷광고인가요? 어? 뒷광고인가요? 갑자기 폭설을 맞아서 막 출퇴근길에 너무너무 고생들 하셨을 거예요. 등길에 운전하는 게 겁이 나실 수 있는 우리 운전인들 위해서 오늘은 스노우 체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 스노우 타이어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사실은 스노우 타이어라기보다 윈터 타이어가 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길에 쓰는 타이어라기보다 겨울에도 공구가 겸화되거나 해서 미끄러지는 일을 막아주는 그런 타이어예요. 거기에 홈을 발전이 되어 있으면 이게 준비할 것 형태예요. 그냥 얘가 붙일 부분의 표면을 자, 기본적으로 타이어에 이렇게 폼이 나 있습니다. 마찰력을 크게 하기 폼이 파져 있어요. 종이의 타이어에 맞는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185, 5R, 16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도면에다가 폰트를 발라주시고 그 면을 붙이셔야 됩니다. 아무데나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가운데 센터에 맞춰서 붙여주십니다. 붙여주시고 15분에서 15분 정도 지나서 굳으면 그때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한 5cm 정도 간격으로 스노우 체인이라고 해서 붙이는 거예요. 간편한 그래서 또 붙여서 좀 더 마찰력을 크게 하는 경우가 돼요. 그래서 편하게 내가 지금 계속 이렇게 신문지 있으시면 신문지도 괜찮아요. 이거는 또 이렇게 뿌리는 거. 뿌려가지고 약간 접착제처럼 뿌려가지고 또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서 접촉면의 거칠기를 좀 크게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갈게요. 3분 5분 지난 후에 타이어 돌려서 반대쪽 안 돌리는데도 마저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분에서 5분 정도 스프레이 스노우 체인, 또 마찰면의 거칠기를 약간 했는데 좀 크게 하는 방법이에요. 힘을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마지막 하실 때 혹시 망가지는데 힘을 받는 쪽으로 갑니다. 보여요? 힘을 낼 수 있고요. 아, 그냥 달리시면 이거를 바퀴에다 감아. 그래서 눈길이 아닐 때는 떼시면 돼요. 바퀴 감아. 안쪽에는 타이어 틈새에 탁탁탁 찝을 수 있도록 살짝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친절하게 안에 장갑도 같이 들어있네요. 장갑이랑 그다음에 이런 비닐. 장갑이 젖을까봐 장갑 위에 비닐 장갑을 또 끼워줘요. 굉장히 친절한데? 저는 그러면 일단 장갑을 끼워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끼고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누가 봐도 얘랑 벨트 같죠? 그렇게 끼워주면 되겠다 싶으시죠? 네, 맞습니다. 요거는 위에 이렇게 요걸로 이렇게 끼워주는 겁니다. 요게 잘 걸려요. 타이어에 끼울 때 타이어 밑에 껴서 얘가 잘 안 당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앞쪽에서 이렇게 밀어 넣으셔서 빼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기 있는 부분이 나와 있는 게 보이거든요. 살살 당겨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씌워질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준비는 끝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감싸고 올려줍니다. 이렇게 진짜 옷을 감내야겠다. 요걸 일단 채우시고요. 안에 한번 채워주고 그리고 벨트 채워주시 넣으시면 되겠죠? 일단 살짝 걸어주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도 같이 끼워준 후에 맞춰주는 겁니다. 걸렸냐? 걸렸다. 잘 걸렸나? 타이어 사이사이에 이렇게 두면서 자리를 잘 잡아주고요. 좀 더 다 밀어줍니다. 밀어주고 얘도 좀 더 밀어주고 그리고 이걸 손으로 밀다가 이제 힘이 더 많이 들어갈 때는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벌리게끔 얘가 이렇게 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당겨주시면 되고요. 잘못해서 얘를 누르시면 풀리니까 조심하시고요. 너무 세게 하면 부러질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여기다 걸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접촉은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뭐라 한다? 스노우체인. 체인을 감아서 더 거칠거칠하게 만든다. 혹시 등산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아이젠이라고 해서 끼우는 거 이거 알아요? 날카로운 거 막 끼우는 거, 등반하는 거, 얼음 같은 데 올라가는 데 아이스 끼우는 케이크. 거. What? 아이스 아이스 케이크. 케이크? 맛있죠? 네? 아이스 그 신발 아. 얼음 위에 하는 거 있잖아요. 신발 끼우는 거 말하는 거죠? 네. 용어가 좋아요. 아이스 케이팅? 아이스 스케이팅? 그게 뭐야? 아이스 스케이팅. 맞다. What? 맞아. 아무튼 마찰력을 크게 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마찰력을 작게 해서 이용하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 마찰력을 작게 하는 경우? 마찰력이 크면 안 돼. 잘 미끄럼틀. 잘 미끄러져야 돼요. 미끄럼틀 마찰력이 크면 안 되겠죠. 피겨 스케이팅도 그죠? 이제 얼음판 위에서 마찰력을 작게 해서 쭉 가는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들 워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튜브 같은 거 타고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팍 내려오죠. 물 뿌려주죠. 네. 물 안 뿌리면 내려오나? 안 내려옵니다. 물을 뿌려야 마찰력이 작아져서 팍 내려오는 거예요. 물도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스키를 탈 때도 이제 마찰력이 작게, 표면적으로 넓히는 거죠. 마찰력을 작게 해서 내려오는 거죠. 그것도 다 되겠네요. 좋아요. 아무튼 이렇게 마찰력을 작게 하는 경우, 크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잠깐 마찰력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좀 볼게요. 슉. 어디 나와라. 숨어있네. 졸려요? 네? 안 졸려요? 안 깨겠어? 목이 아파요. 물개를 해주세요. 안 보이는데. 안 보여? 안 보여? 목이 아픈데. Oh my god. 안 보여서 다행이다. 저 잠자서 같이 안 보여서 다행이다. 당장 안경 쓸래? 자, 봅시다. 자, 마찰력. 방금 했던 거 정리하는 거예요. 언니, 누나 들어가세요. 누나요? 누나 아니야, 누나. 나보다 누나지. 어, 이 정도면 누나지. 딱 봐도 누나 같지 않아? 안 보였어요. 나? 안 보여. 계속 피하고 있네요. 자, 마찰력. 내가 이쪽 오른쪽으로 끌 때 반대 방향 생기는 게 마찰력.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미끄러져 내리려고 하는데 얘를 막는 힘. 마찰력이 되겠죠? 이제 마찰력이 되겠고요. 내가 오른쪽으로 미는데 반대 방향으로 이제 방해하는 힘. 마찰력이 될 겁니다. 그죠? 자, 마찰력 크기는 첫 번째, 물체의 무게가 무거워지면 함께 커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접촉면이 거친 거 항상 나오는 거 사포죠? 사포. 거칠수록 더 마찰력이 크다라는 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좀 얘기할 게 있는데 요거 먼저 하고 가자. 봐봐, 요거 봐. 이건 어떻게 실험한 거냐면은 자, 얘가 가만히 있다가 주르륵 미끄러져 내리는 각도를 측정하는 거야. 자, 그래서 사포는 마찰력이 크니까 굉장히 높게 급하게 경사가 급하게 기울여도 잘 미끄러지지 않겠지, 그지? 하지만 비눗물 같은 경우는 마찰력이 너무 작으니까 조금만 기울여도 주르륵 내려가겠죠. 그래서 경사의 각도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다? 마찰력의 크기와 비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비례한다는 것이죠. 경사가 크면 클수록 마찰력도 크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실험인 거죠. 그죠? 자, 이제 이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어떤 물체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놓여져 있어. 문제. 이 녀석이 10N짜리 물체야. 현재 이 물체의 마찰력은 얼마입니까? 놓여져 있어. 0. 마찰력 아직 없어요. 운동시키지 않았으니까 마찰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잘 봐.
내가 이불치한테 오른쪽 방향으로 2N의 힘을 가해서 움직이려고 해요. 으이샤! 밀었어. 근데 안 움직여. 왜 안 움직일까요? 마찰력 정답. 마찰력도 2N만큼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오, 좋아. 마찰력이 이쪽 방향으로 2N만큼 똑같이 발생되어서 두 힘이 상쇄가 되어서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겁니다. 오케이? 하나 해볼게요. 그러면 저 그랬어? 4N으로 밀어요. 4N으로 밀었는데도 안 움직여. 왜? 마찰력이 4N만큼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마찰력은 내가 밖에서 미는 힘에 비례해서 같이 증가하고 있죠? 마찰력은 변할 수 있다고 해요. 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N으로 밀었더니 드디어 5N의 힘으로 밀었더니 드디어 살살살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찰력이 얼마예요? 4.9999999N 되겠지. 약간 작겠죠. 약간 작으니까 살짝 움직임. 오케이? 근데 4.99999 왜? 살짝 움직이는 거라서. 매우 작아. 거의 차이 없게. 근데 4.9999999라고 하는 정말 차이 없는 그 값은 거의 5와 흡사하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약속한 거야. 그냥 5N일 때 살짝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그때 마찰력은 얼마라고 정의하자? 그냥 5N이라고 하자. 같은 5N일 때 딱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하자. 그렇게 한 겁니다. 오케이? 마찰력. 원래 5.000001만 높여도 움직일 거 아니야? 거의 크기가 흡사하기 때문에 두 힘의 크기가 같을 때 마찰력은 움직이기 시작할 때 내가 준 힘만큼 마찰력이 작용한다라고 약속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 써 있냐면요. 여기 써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자, 내가 당기는 힘이 있어요. 정지해 있을 때입니다. 당기는 힘인데 나무도막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용수철저울의 눈금은 즉 여기에 10N 나타났어. 딱 움직였어. 마찰력 얼마인 거야? 딱 10N인 거라고. 이러니까. 그래서 눈금은 나무도막의 작용 마찰력 크기가 어떻다? 같다라고 정의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10N의 힘으로 당겼을 때 마찰력은 얼마다? 딱 10N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하면 거의 흡사한 값이, 거의 같은 값이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했다라는 것도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라고 이해해주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어렵지 않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일단 마찰력은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부력을 가져요. 자, 부력은 이제 그림을 이용해서 한번 봅시다. 알겠어. 부력나. 자, 이게 여기가 밑바닥이라고. 밑바닥. 물의 밑바닥이네. 물속이야, 물속이야. 자, 쌤이 물 밖에서, 여기 나눠서, 여기 물 밖이야. 물 밖에서 쌤이 체중계 위에 이렇게 올라가요. 너무 크다, 체중계. 체중계 위에 쌤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체중계에 눈금이 나타날 거 아니야. 그치? 쌤은 얼마로 나타나냐면요. 쌤은 한 600N 정도로 나타납니다. 600N. 기억나죠? 질량과 무게는 다르다. 약 600N. 좀 올렸어요. 원래 588이었는데 좀 올렸어. 이렇게 반복 거졌거든. 좀 올라갔어요. 600입니다. 자, 600N인데, 자, 밖에서는 600N 작용하는데, 만약에 이걸 그대로 가지고, 이 저울 세트를 가지고 물속으로 넣어가지고, 이 물속에다가 저울을 이렇게 놓고요. 물속에서 내가 이렇게 무게를 달면, 얘는 600보다 클까 작을까? 작게 나옵니다. 왜? 몰라요. 앞대는 앞대. 물속에서 사람 이렇게 들을 가서. 맞아, 엄청 많아요. 그게 왜? 그게 바로 부력이라는 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력이라는 힘 때문에. 완전 신기한 거 알려줄게요. 안 신기해. 진짜 신기하다니까? 쌤 원래 무게가 원래 쌤 몸무게가 600이잖아. 600이었어. 근데 쌤이 물속에 풍덩 들어가면서, 잘 봐. 풍덩 들어가면서 쌤의 부피만큼, 쌤의 몸의 부피만큼, 배의 부피 이만하잖아. 부피만큼 물을 밀어냈겠죠. 쌤 몸의 부피만큼 물을 풍덩 들어가면서 물을 밀어냈을 거 아니야. 그 밀려난 물을
안녕 밀려난 물, 물이 됐을 때 밀려났어. 이 밀려난 물을 모아가지고 안녕 밀려난 물, 이 밀려난 물을 모아가지고 얘의 무게를 쟀더니 100N이 나온 거야. 예를 들어서 100N. 무게 100N. 그럼 신기하게도 내가 물속에 풍덩 들어갔을 때 나를 얘가 위로 떠 받쳐주는 힘이 얼마 나온다? 정확히 100N. 네. 정확히. 네. 다시 말해서 내가 풍덩 들어가면은 내가 들어감으로 해서 밀려난 물의 무게만큼 그 물이 나를 위로 떠받친다. 그 무게가 그 떠받치는 힘을 뭐라 한다? 부력이라고 한다. 부자가 뭔 부자게? 맞아. 뜨다 뜰부자. 뜨게 만드는 힘을 부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부력의 방향은 어느 방향에 있어? 내가 중력이 일로 갔는데 중력을 반대로 위로 밀어내는 힘이잖아. 중력 방향의 반대 방향이 되겠죠? 중력 방향의 반대 방향. 다른 말로는 물의 윗방향, 그죠? 물의 윗방향이 되겠죠. 윗방향. 책에서는 물체를 위쪽으로 밀어 올리는 힘이라고 되는데 우리는 중력 방향과 반대 방향이라고 또 써져 있네요. 오케이? 근데 그 부력의 크기가 이게 크기야. 부력의 크기가 얼마큼이다? 부력의 크기는 내가 물속에 들어감으로 해서 밀려난 액체의 무게와 밀려난 액체의 무게값이 뭐와 똑같다? 부력의 값과 얘가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 쌤 친구가 있는데 이 자식은 얼굴도 크고요. 이만 얼마나 친구잖아. 얘가 물속에 풍덩 들어가. 이만큼 밀어낼 거 아니야, 그지? 나보다 훨씬 많이 밀어내지. 다리가 없어. 그래서 얘는 자 밖에서 몸무게를 쟀더니 1000N이야. 1000N입니다. 근데 얘는 밀려난 물이 더 많겠지. 밀어낸 물이 더 많을 거 아니야, 나보다 2배만큼 많이 밀어냈어. 그럼 부력을 얘가 밀려난 물이 2배니까 얘가 밀어낸 물을 다 해갖고 이거를 갖다가 무게를 재면 몇 뉴턴일까요? 200N 나오겠지. 그래서 문제. 얘는 얼마만큼의 부력을 받을까요? 위로 200N만큼의 부력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더 큰 부력을 받죠. 더 큰 부력을 받아요. 그럼 부력의 크기는 이 사람 물체의 부피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부피가 크면 클수록 더 부력을 많이 받겠네요. 어마어마하게 큰 배. 물에 뜹니까? 아니면? 떠요. 어마어마하게 크다 보니까 물속에 붕덩 들어갔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을 밀어내겠지. 그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력을 받겠네요. 그래서 안 가라 뜨는 거야. 철로 만든 배인데 떠.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라는 겁니다. 최대한 배는 날씬하게 만들어야지. 세로로 날씬하게 만들면 안 되겠어. 옆으로 널찍하게 만들어서 많은 물을 밀어낼 수 있게끔 만들어야겠네요. 많은 물을 밀어낼 수 있게끔 만들어야 충분한 부력을 받아서 안정적일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 얘는 몸무게가 얼마로 측정될까요? 문제입니다. 원래 1000N짜리인데 200의 부력을 받으니까 그렇죠. 800N의 물속에서 쨌든 여기도 800 나와. 그렇게 되겠지. 쌤은 얼마 나와? 500 나오죠. 왜 또 늘어나? 밖에서 600인데 들어가면 700이라고? 까먹고 좋아하기. 왜 또 해? 더 부력은 거꾸로 위로 가는 거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확인을. 실제 값과 흡수했어. 500이 되겠고 500. 네, 계산하지마. 500이고요. 얘는 800이죠? 800 나오죠? 이렇게. 물속에서 되는 어쨌든 큰 값을 보이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물체가 이렇게 생긴 물체인데 이 녀석의 무게가 10N이야. 10N이야? 무게가 원래 밖에서 무게가 10N이야. 근데 부피가 엄청 커. 예를 들어서 나무로 만든 공 같은 거, 이런 거. 나무로 만든 공. 가벼운데 이만하잖아.
그런 걸 생각하면 돼. 얘를 그래서 물속에 풍덩 넣었더니 이만큼에 해당하는 물을 밀어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만큼에 해당하는 물을 밀어서 이따만큼의 물을 밀어냈을 거 아니에요? 이따만큼의 물의 무게를 딱 재어봤더니 몇 뉴턴일까? 딱 10뉴턴이 나오는 거야. 뭔 소리야? 얘를 중력이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도 10뉴턴인데 얘를 위로 뜨게 만드는 힘도 10뉴턴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 딱 가운데 멈춰 있습니다. 둥덩 들어가서 거기서 많이 멈춥니다. 물 가운데 떠 있어요. 물 가운데 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봐봐. 만약에 20뉴턴짜리 물체를 물속에 풍덩 넣었어. 부피는 똑같아. 부피는 똑같은데 20뉴턴이야. 그럼 밀려난 물의 무게는 똑같이 10뉴턴이겠지. 맞아요? 부피가 똑같으니까 밀어낸 물의 양은 같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아래로 몇 뉴턴 힘 받는 거야? 아래로 20뉴턴 힘 받지. 근데 부력은 몇 뉴턴이야? 10뉴턴이지. 그럼 얘는 가라앉는 거야, 밑으로. 그래서 얘는 가라앉는 거야. 반대로 물체의 무게가 5뉴턴이야. 근데 부피는 이만해. 그래서 밀려난 물의 무게가 10뉴턴이야. 부력 얼마 받아? 10뉴턴 부력 받겠지. 중력은 얼마야? 중력은 5뉴턴인데 부력을 10뉴턴 받잖아. 이거 어떻게 될까?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이게 스티로폼 같은 던져 물속에 떠다니잖아. 공 던져 떠다니잖아. 그게 바로 저런 이유라니까. 그래서 문제, 스티로폼과 이 공은 부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긴 받아요. 그죠? 받긴 받는데 그다지 많이 받지? 지금 보여? 스티로폼도 받긴 받지. 물속에 살짝 잠기잖아. 잠기잖아, 그지? 물속에 잠기잖아요. 그래서 딱 거기 멈춰있다는 거. 그래서 부력, 이만큼 잠겨가지고 발생한 부력만큼 중력을 이기고 있는 겁니다. 평형을 맞추고 있는 거야. 자, 이러한 관계로 물속에 던졌을 때 가라앉는 물질과 물 중간에 떠서 가만히 멈춰있는 물체와 물 위로 뜨는 물체를 구분할 수 있겠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체크합시다. 뭘 체크하냐면요. 자, 부력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부력의 방향은 그래서 중력 방향의 반대 방향이다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었고요. 얘도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물만 생각했는데 헬륨 풍선 불어넣으면 위로 뜨는 거 알아요? 네. 왜 뜨는 줄 알아요? 헬륨이 가벼우니까? 맞아요. 헬륨이 가벼우니까인데 자, 헬륨 풍선 이거 헬륨이 가벼우니까 헬륨 풍선의 무게는 뭐 1뉴턴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근데 얘가 쭉 헬륨을 집어넣음으로 해서 잘 들어. 헬륨을 그 안에 집어넣음으로 해서 요만했던 풍선 속에다가 헬륨을 쭉 집어넣음으로 해서 뭘 밀어낸다? 공기, 이만큼의 공기를 밀어낸 거야. 공기도 물과 똑같이 무게가 있어 없어? 있죠. 그 밀려난 공기를 모아서 무게를 잰 것만큼 얘는 뭘 받아? 부력을 받는 거야. 즉, 부력은 물속에서만 받는 게 아니라 공기 중에서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부력이 그럼 네가 밀어낸 공기의 무게가 얼마야? 2뉴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중력은 1뉴턴 받는데 부력을 2뉴턴 받으니까 이건 어떻게 되겠어? 뜨게 되는 거예요. 뜨게. 그래서 헬륨 풍선은 위로 올라가요. 이게 부력에 대한 기준이 잡히는. 자, 부력이죠. 물뿐만 아니라 공기 중에서도 부력은 성립한다는 거죠. 자, 그럼 부력의 크기를 정할 때 선생님이 미리 말했지만 반대로 쌤이 공기 중에서 물체 600뉴턴이었는데 물속에서였더니 500뉴턴밖에 안 돼. 그치? 그랬지 아까. 그럼 부력은 얼마가 된 거야? 아니, 뭔 마이너스야. 100뉴턴 부력 받았잖아, 쌤. 다시, 쌤의 몸무게가 원래 밖에서 몸무게 600이야. 근데 물속에서 물을 쟀더니 500이야. 난 부력 얼마 받은 거야? 위로? 100뉴턴이 부력 받은 거잖아. 그지? 근데 부력의 크기를 구할 때 그러면 밖에서 잰 몸무게하고 물속에서 잰 몸무게의 차이만큼이 내가 받은 부력의 크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렇게 지금 부력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부력 크기를 구할 때 이거 재서요. 그 차이만큼 저는 부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이해되죠? 어렵지 않겠죠? 자, 이제 사진을 좀 볼게요. 사진을 보다가
이겁니다. 자, 지금 요 추워? 쉽죠? 자, 추가 있는데, 공기 중에 있을 때는 부력을 받아요, 못 받아요? 물에 의한 부력을 받지는 못하죠? 그럼 추의 무게가 그대로 나오게 돼요. 이 추의 무게를 만약 10N이라 해볼게요. 10N으로 용설적으로 해서 측정이 될 겁니다. 맞죠? 10N으로. 얘는 반만 잠궜네? 반만 잠겼어. 그럼 요 반 잠긴, 요만큼 잠긴 만큼 물을 밀어냈을 테니까, 밀려난 물의 무게만큼 부력을 좀 받겠죠? 이때 부력을 한 1N 정도 받는다라고 친다면 얘는 용설적으로 해서 얼마 나타날까? 9N으로 측정이 될 거라는 겁니다. 처음에가 처음에가 처음에 뭐로? 그게 그 녹색을 처음에가 쟤는 그냥 10N. 여기 10N으로 측정하는 거야. 근데 물속에 살짝 잠기니까 부력을 좀 받겠지. 받은 만큼 빼니까 9N 정도로 측정됐다고 볼게요. 물속에 완전히 잠기면요. 부력을 더 많이 받겠죠. 그래서 부력을 한 4N의 부력을 받는다면 용설절에 몇 N으로 나타날까? 몇 N으로 나타나지? 6N이죠. 원래 10N짜리인데 위로 4N 부력 받으니까 6N으로 측정이 될 겁니다. 자, 용설절의 눈금은 누가 제일 크다? 얘가 제일 크겠죠. 10N. 얘는 9N, 얘는 6N이니까 가나다 순서이다라는 거 이해가 되죠? 물에 많이 잠길수록 부력을 크게 받겠네요. 자, 그리고 쌤이 아까 설명했던 게 이 그림에 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오른쪽 그림입니다. 이 그림 봐봐. 이 그림. 원래 밖에서 10N짜리 물체인데 물속에 풍덩 들어갔더니 6N으로 측정됐어. 그래서 문제. 저 추가 받는 부력은 몇 N인가요? 4N이죠. 더하기 빼기 문제죠. 근데 신기하게, 완전 신기하게 이때 얘가 밀려난 물 있죠. 밀려난 물의 무게를 쟀더니 정확히 얼마예요? 4N이에요. 신기해요. 부력을 4N 갖고 있는데 나 때문에 밀려난 물을 모아서 무게를 재봤더니 얘가 4N이에요. 신기해요. 이해되죠? 100톤짜리 군함이죠. 100톤짜리 엄청 큰데 100톤짜리 군함을 띄우려면 얼마만큼의 부력을 받아야 돼? 최소 100톤 정도 받아야 돼. 그래서 아래 위가 같아서 평형을 유지할 거 아니에요. 그죠? 100톤 정도의 부력을 받으려면 얼마나 많은 물을 밀어내야 될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을 밀어내야 되겠죠? 그럼 그거에 맞게끔 구조를 설계합니다. 물을 많이 밀어내시는 구조로 배를 설계합니다. 이렇게 부피가 엄청 크게 설계하면 되겠죠. 그렇게 배를 설계합니다. 그게 조선항해입니다. 조선공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볼게요. 왼쪽에 있는 저 그림인데 배겠죠? 네, 안녕배. 자, 이 배는 지금 짐을 실지 않은 배고 얘는 짐을 실은 배입니다. 문제, 일단 다짜고짜 문제. 짐을 실지 않은 배와 짐을 실은 배 중에서 누가 더 부력을 크게 받을까요? 짐을 실은 배. 짐을 실은 배, 짐을 가득 실은 배. 아니 좀 가득 실은 배가 서 있어서 그냥 가득 실은 배, 그죠? 뭔 정답입니다. 짐을 가득 싣고, 짐을 그냥 싣고, 그냥 가득 실어도, 그지? 그냥 가득 실으면, 어쨌든 물속에 잠긴 부피가 제일 클 거 아니야. 제일 크니까 가장 많은 물을 밀어낸 이 녀석이 더 많은 부력을 받겠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아까 쌤이 얘기했던 게 또 그림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이 얘기입니다. 보세요. 자, 이거. 열기구는 위로 떠오르죠. 보여? 여기가 교점이고요. 얘는 열기구 자체의 무게는 중력이죠. 무게는 별로 크지 않은데 얘가 받는 공기를 밀어내므로 해서 받는 부력이 얼마나 크다? 훨씬 더 크다. 보이나요? 요 값이 요 값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위로 뜨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 그럼 부력과 중력 중에 누가 더 크다? 당연히 부력이 더 큽니다 라고 말하면 되겠죠? 오케이. 부력이 더 큽니다 라고 말하면 돼요. 얘는 어때요? 딱 떠서 정지해 있죠? 그럼 중력과 부력이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부력이 더 크면 어떻게 돼요? 배가 뜨겠죠. 뜨겠죠. 바다에 풍덩 던졌는데 부력이 엄청 커서 떠. 하늘 우주로 가는 건가요? 이상하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럼 만약에 중력이 더 크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지 않을까? 큰일 나겠죠.
자, 이게 그 경우입니다. 어떤 물체를 물속에 풍덩 던졌더니 물체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근데 부피가 작잖아. 부피가 작으니까 부력은 많이 못 받아. 그러니까 중력이 더 크니까 밑으로 부르륵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안해요. 자, 부력을 어디다 이용할까요? 부력 이용. 배를 뜨게 할 때? 우리가 하는 거야. 우리가 하는 거 있어요. 수영할 때. 수영할 때 우리 부력을 이용할 때. 혹시 이용 안 해? 숨을 내쉬고 풍덩 들어가면 밑으로 가라앉아. 숨을 들이마시고 풍덩 딸기하면 뜹니다. 근데요, 일자로 들어갔을 때는 가라앉는데 왜 기름 부었을 때는 많이 밀어냈어요. 그치. 일자로 들어가면은 처음에 좀 조금밖에 안 밀어내잖아. 이렇게 들어가면 많이 밀어내지. 처음부터 부력을 많이 받으니까 뜨는 거기에는 이렇게 들어가면 부력을 많이 못 받잖아. 그래서 장기 부피가 얼마 안 되잖아. 부력을 많이 못 받으니까 많이 뜨지 못하는 거지.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들어가면 부력을 많이 받으니까 처음부터 뜰 수 있지. 부력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네요. 두 번째, 구명조끼. 구명조끼는 딱 9명이 입으면 딱 좋아요. 구명조끼입니다. 진짜예요? 뻥이지. 붙어있어야 된다. 이해했어. 정말 이해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구명정도 9명이 되잖아요. 네. 알죠? 그래요? 장난이야. 그래요? 그래요? 아무튼 고마워요. 아무튼 이제 얘기에 반응해주셔서 고마워요. 자, 어쨌거나 구명조끼 입으면 물에 더 잘 뜨죠? 네. 구명조끼가 부피가 크잖아요. 부피가 크니까 그래서 풍덩 들어갔을 때 구명조끼의 부피만큼 또 물을 밀어내겠지. 그만큼 더 큰 부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튜브도 다 마찬가지. 튜브도 걔를 가지고 풍덩 들어가면 튜브의 부피만큼 또 물을 밀어낼 거예요. 그만큼 더 큰 부력을 받는 거죠. 튜브는 가볍잖아. 가벼운데 대신에 부력은 많이 받으니까 나까지도 부력을 받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 튜브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오케이, 알겠네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요 그림 뭐냐? 자, 얘보단 얘가 부력을 받죠. 네. 그러니까 더 가볍겠네요. 너무 당연한 그림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밑에 개념하기 퀴즈 풀어볼게요. 개념하기 퀴즈 풀어봅시다. 됐죠? 네. 1번. 이것은 두 물체의 접촉면에서 운동을 방해합니다. 마찰력.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접촉면이 거칠수록 마찰의 크기는 크다. 맞습니다. 이것은 액체나 기체가 그 속에 들어있는 물체를 위로 밀어올리는 힘이다. 부력이죠. 부력. 물속에 잠긴 물체가 받는 부력의 크기는 물속에 잠기기 전과 비교하여 감소한 물체의 무게와 같습니다. 뭐라 썼죠? 부피, 부력의 크기니까 부피하고 비례한다라고 써서 부피는 맞는데 뭐뭐와 같다니까 힘의 종류 또는 무게의 종류를 써줘야 돼요. 무게가 맞습니다. 감소한 물체의 무게와 같아지게 되겠죠.
19 하시면 잠깐 할까요? 그래.